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이렇게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복습을 한 뒤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비교 연산자는 true 혹은 false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이고, 만약에 if문 안에 true 값이 들어가 있다면 해당 if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 식으로 이 조건문 혹은 반복문 같은 게 이렇게 작동을 했었죠. 그리고 모든 조건문과 반복문에서는 웬만하면 무조건 괄호를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for문 혹은 while문은 얼마든지 중첩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를 뭐 이중 for문, 삼중 for문, 아니면 중첩된 반복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for문 안에 이 초기화 부분과 조건 부분 그리고 연산 부분에 아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무한 루프, 즉 for문 안에 있는 내용이 무한정 실행이 되는 이러한 무한 루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while true 또한 마찬가지로 무한 루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 루프라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즉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원을 출력하는 것까지 해보았는데 다 지워주시고 바로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for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은 무한 루프, 즉 무한정 실행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해줄게요. int count는 0이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system out.println 출력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준 다음에 이 카운트를 플러스 해주겠습니다. 즉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카운트가 1씩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해줄게요. if 카운트가 10이라면 브레이크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브레이크는 가장 가까운, 즉 가장 자신과 가까운 하나의 반복문을, 실행되고 있는 그 반복문을 탈출시켜주는 이러한 구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카운트가 10이 되었을 때는 이 반복문을 탈출하게 해주는 거죠. 한번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볼게요. 출력이 총 10번 찍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운트가 0부터 증가해서 총 10번을 10이 될 때까지, 즉 10번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브레이크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브레이크 부분이 없다면 이렇게 무한정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for문은 무한 루프이고 절대로 브레이크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료되지 않기 때문이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문과 반복문이 어떻게 쓰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한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바로 이 기본 입출력이란 겁니다. 자, 자바 언어에서의 기본적인 입출력 방식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입출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풋, 아웃풋, 즉 입력과 출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사용자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아서 어떠한 출력 결과를 내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가미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바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객체를 생성한 뒤에 어떠한 정수형을 입력받거나 출력하거나 뭐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력받은 자료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처리를 한 뒤에 다시 사용자에게 그 값을 반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입력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처리한 뒤에 다시 결과를 내보내주는 그러한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입출력을 잘 지원한다는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뛰어나다는 의미와 같고, 나중에 GUI를 배우게 되면 어떠한 입출력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바로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이러한 입출력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앞서 배운 내용들, 그러니까 뭐 조건문, 반복문, 연산자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에 이 스캐너 클래스를 접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특정한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클립스를 실행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튜토리얼 7이라고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7번째 강의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바로 이렇게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 메인 메소드 또한 자동으로 추가해 주신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 다 지워 주시고 스캐너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sc라는 걸 만든 다음에 new scanner 이렇게 초기화를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빨간 색깔로 왼쪽에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스캐너라는 것을 임포트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캐너라는 것은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데요. 어떠한 입출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자바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가져오려면은 import란 걸 해줘야 돼요. 즉 이렇게 import를 해줌으로써 이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번에 사용했던 그 스트링 클래스랑 비슷하게 이 스캐너 또한 하나의 클래스처럼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클래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어떤 함수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sc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었고, 만들어 줄 때 초기화를 이렇게 해주었는데, 이 시스템.in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콘솔창, 이 콘솔창에서 입력하는 어떠한 데이터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스템 out. 그다음 프린트만 해주겠습니다. 줄바꿈이 없도록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int i는 sc. 한 다음에 next int. 즉 이 sc라는 입출력 함수가 바로 콘솔창에 입력되는 다음 정수를 이렇게 입력받아서 i에 넣어주는데요. 즉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를 이렇게 i라는 변수 안에 넣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다음과 같이 입력된 정수는 한 다음 이렇게 i입니다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된 i라는 변수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는 sc 한 다음에 클로즈를 해줌으로써 정상적으로 입출력하는 변수가 완전하게 닫힘으로써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정수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100 같은 걸 입력해가지고 바로 자기가 어떤 걸 입력했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입출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작성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로는 파일에 입력된 정수에 100을 곱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경우는 파일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파일 입출력이라고 말하는데요. 즉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종 파일을 컨트롤하고 파일을 생성하고 제거하고 뭐 이러한 각종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다음과 같이 다 지워주시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입출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파일이라는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파일 클래스에 파일이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new file, 그 다음 input.txt. 이게 무엇이냐면 이 input.txt라는 파일을 읽어와서 이 파일 변수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import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음과 같이 스캐너 또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입력을 받는 그 변수가 우리 콘솔 창에서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통해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맥의 변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파일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일 변수와 이제 그 파일로부터 직접 파일에 쓰인 내용을 읽어올 수 있는 sc 변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해줄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 줄이 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input.txt 파일이 없거나 뭐 그런 식으로 파일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일 때에 대한 예외 처리를 자바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주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즉,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거를 우리 프로그래머가 필수적으로 정의를 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이렇게 surround with try catch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try catch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try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을 실행하겠다는 의미이고 이 부분을 실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즉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예외 처리 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system.out.println 파일을 읽어오는 도중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input.txt 파일이 없거나 뭐 그런 식으로 파일 관련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이 실행이 됨으로써 사용자한테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while sc.has next int라고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sc, 즉 sc가 현재 읽어오고 있는 그 파일에서 다음으로 읽을 정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당연히 다음으로 읽을 정수가 있을 때만 이제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실제로 그 다음 정수를 읽어온 다음에 이렇게 100을 곱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어떠한 정수를 읽든 간에 항상 100을 곱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제 다음과 같이 sc.close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정상적으로 파일 입출력이 끝난 이후에는 이 스캐너 함수를 닫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input.txt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번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폴더를 클릭하신 이후에 new 한 다음에 이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input.txt라고 써주면 되고요. 이제 이 안에 뭐 70, 580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수를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넣어주신 이후에
물론 각각 정수는 이렇게 띄어쓰기 혹은 줄바꿈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하나하나를 정수형으로서 읽어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번 다시 메인 클래스로 이동한 뒤에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모든 정수에 100을 곱해서 출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아주 손쉽게 파일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일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도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한 다양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소리인데요. 사실 이러한 파일 입출력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양한 해킹 기법에도 응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 기본 입출력과 파일 입출력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기본 입출력과 파일 입출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해서 갖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래밍의 전반적인 개념이 확실하게 더 빨리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입출력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